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슴 아픈 방식으로 끝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64입니다. 남편은 8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다 커서 모두 분가를 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니 웃음은 어색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썰렁한 느낌이 드는 텅 빈 집안, 반쯤 식어 있는 밥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 숨은 쉬고 있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실버 기타 교실이라는 작은 공고 하나가 붙어 있었죠. 기타? 나는 악보도 잘 모르고 도레미도 겨우 아는 수준이었지만 뭔가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라도 해보자. 그게 전부였죠. 첫 수업날 기타를 맨 노인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66, 교직에 평생을 바치셨고 부인은 몇 년 전에 암으로 떠났다고 했죠. 첫인상은 너무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말수는 적지만 눈으로는 사람을 보는 법을 아는 사람 같았죠. 수업이 끝나고도 몇몇 사람들과 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음악, 옛 교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까지 천천히 나눴어요. 그의 말투는 의외로 유머가 있었고 웃을 때 눈가가 살짝 내려앉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와 기타를 함께 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겠지요. 누군가 슬쩍 웃으며 두 분 요즘 참 보기 좋다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심장이 쿵쿵거리며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설렘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순간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공원 벤치에 앉아 옛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지난 날을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으면 오래된 상처가 잠시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가던 어느 가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재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식들 눈치, 주변 시선, 남들의 수군거림 현실적인 걱정들이 많았죠. 하지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덮어주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였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삽시다. 그날 밤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제 눈엔 눈물이 났습니다. 울음은 외로움의 끝이자 새 출발의 시작이었죠. 우리는 정식으로 서류를 묵지는 않았습니다. 사실혼으로 조용히 서로의 일상을 채우기로 했죠. 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장도 함께 가고 작은 일에도 웃고 토닥이며 지냈습니다. 마치 신혼 같았고 저희 둘 모두 그 설렘을 서툴게 가꿔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가 기침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피를 토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고 검사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말기 폐암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한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감췄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죠. 영자 씨,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남은 시간이라도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어. 그 말에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헤아려지더군요. 그의 병원 침대 곁에서 보낸 시간들은 짧고도 길었습니다. 우리는 예전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어 웃고 울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의 사랑, 홀로 견뎌온 날들. 그의 손을 잡으면 그가 가늘게 숨을 쉬었고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6개월이 지나고 지난 겨울의 어느 날 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당신이라서 다행이야.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또 당신을 찾아갈게 기다려줘. 그 말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그의 가족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저를 철저히 배제했고,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괴감과 슬픔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농락했다. 남은 재산을 노린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가 제게 보여준 따뜻한 미소와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만으로 버텨야 했죠. 며칠 뒤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정호. 죽기 전 그가 미리 써둔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그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 나는 떠나지만 당신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떠난 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하더라도 당신의 진심을 아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답니다. 편지에는 편지 말고도 수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둘을 위해 준비했던 주택계약금과 생활비였죠. 그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의 죽음 뒤에 남은 것은 후회와 감사였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사랑을 숨겼던 시간들, 더 빨리 고백하지 못한 수많은 순간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달라질 건 없지만 그가 준 사랑은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주변 눈치를 너무 보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오고 때로는 가장 아픈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도 하니까요. 그의 편지를 품에 안고 저는 천천히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를 만난 날들, 그의 마지막 말들, 그리고 가슴 한편에 남은 따뜻함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걸 체념하게 된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체념의 이유가 아니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을 그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후회도 사랑도 늦게 찾아온 행복도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 어떤 외로움도 두렵지 않게 만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사람이 남겨준 기타를 매만지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에서 다시 만날 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사랑해요, 정호 씨. 다음 생엔 내가 먼저 찾아갈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